제1발표입니다. 2022 대전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4개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한춘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이은정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발표 끝나고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장들의 한팀입니다. 제가 유튜브 생일이가 돼서 제가 도움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사업성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결과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분위기에서 지금 심의 중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회가 많이 변화돼서,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그 강조되는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됐는데, 그 성평등이 생태 전환이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가고, 여러 가지 중요하게 나왔던 모습을 사회과 관련된 미디슈닝을 경험하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초점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걸 좀 이야기해야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학교장 우리가 안에서만 논의되는 정도의 유튜브로 가면 이게 너무 온라인에 보기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거든요. 20분 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과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운영이다, 교육과정 자율성 중심을 통한 그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과정을 인식하는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교과서인데,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운영은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교과서 중심의 수업 운영은 낡은 교사, 시대 뒤떨어진 교사로 평가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무엇인가 과연. 두 번째는 좋은 사회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제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교과서를 97년 7차 교육과정도 썼으니까 따로 25년 정도 썼더라고요. 근데 이 교과서를 쓰면서 매년 더 좋은 교과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더 좋은 교과서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뀌면 수업과 평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수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현장의 사회수업들은 느리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수업이 변화된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업의 변화가 느리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확 바꿔버리면 사회수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수업이 잘 느리게 바뀌니까, 그럼 평가를 바꿔버리면 평가에 응하기 위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회수업이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반대의 생각을 요즘에 좀 해보는데, 요즘에 진보 교육감이 물러나고 그 보수 교육감이 되면서 기초학력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평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은 그 비전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주도성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개정 주점은 4가지인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두 번째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세 번째는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하고, 네 번째는 디지털 및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 학부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거다.
첫 번째는 아까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5 개정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가치가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이다. 그리고 아까 좀 지금 논란이 막 되고 있는 생태전환 교육이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예전에 지속가능 교육이라고 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할 때 생태전환 교육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말이 싹 들어가면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상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 특히 주의해야 될 심성에 향한 민주시민 교육이다. 저는 그래서 사회과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과가 사회과에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지금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과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였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헤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요즘에 AI, 인공지능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학습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늘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다. 맞춤형 교육에서 지금 상급학교 진학할 때 치료 연계 교육, 이 부분도 굉장히 사회과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지금 거의 이만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연계를 꼭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의 마지막 학기 거기에 꼭 내용들을 넣으라고 계속 지금 총론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사회과가 맞지 않으니까 반영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지금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들려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사라진 느낌이 들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현장의 자율성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더 확대하게. 예전에는 국가공부에만 20% 증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창의적 실험활동까지 20%의 실수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를 가면서 수능 위주의 현상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그 예체능 교육을 감수하니까 예체능 교육이 줄어드니까 예체능은 또 자율성, 지금 학교의 자율성 영역에서 또 빼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이 학교 자율시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17주, 한 학기 17주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6주의 교육 내용을 준다. 그래서 한 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강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그 요즘 뉴스를 보면 강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지금 흐려지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지금 저학년들이 그 운동하는 시간이 없어서 활동하는 시간들을 좀 늘려 주 2회 이상 실내도 일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건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한글 교육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한글을 초등학교에서 배우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현황은 거의 유치원에서 다 한글을 맞추고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맞추고 안 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학 교과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소문을 한 2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14남이 학교에 있는데 2명 정도는 안 배워본다는 거예요, 한글을. 그럼 나머지 18명이 다 배우고 오면 그 한글을 교육을 처음부터 실시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수학의 문장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라고 하면 한글을 어디에서 마치겠습니까? 당연히 유치원에서 맞추고 가야죠. 그러면 국어에 굉장히 한글 교육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안 돼서 항상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교사학습, 교육과정 지원체제, 그 다음에 요즘에 그린 스마트라고 이루어지는 말하는 학습공간 재구조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OECD 2030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사회 요구의 다양한 역량을 변혁적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변혁적 역량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두 번째,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것. 세 번째, 생감을 갖는 세 가지를 변혁적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론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역량 중심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과 연계된 학습. 이건 뭐 사회과에 충분히 이해되죠. 학습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 적용, 실천하는 교과교육과정. 두 번째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 세 번째는 교과와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위한 것. 그래서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역량 함양 교육이라고 지금 통론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교과 교육 과정에서 아까 이 교과서 개발도 이런 방향으로 역량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역량 함양 교육이란 교과를 삶과 연계해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의 지식이에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통합된 교과의 역량을 습득하여 그것이 교과 맥락을 떠나 실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래서 결국 교과서도 역량 함양이기 때문에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학습자 주도성, 학생 행위 주체성, 학생 주도성, 학생의 자기 주체 등으로 사용되지만 좀 이해하기 쉬운 게 학습자 주도성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학생 중심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처음에 청론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인데, 차근차근 해서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도 어떤 일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기가 참여하는 느낌도 좋고, 여러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누가 주어지면 그냥 따라가면 그냥 뒤에서 따라가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선택 활동으로 주는 게 교과서에서 가능하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에서 선택 활동을 주려면 교과서 지면수를 확 늘려주지 않으면 선택 활동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있는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왔고 지금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과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역량 교육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 그 다음에 디지털 및 인공지능 등 기초 소양 교육들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및 생태 전환 교육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초중 진로 연계 학기를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 운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본 초등사회과 문제점이 제가 5가지로 가져왔는데, 지난 대구구 연사대에서 이혁기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중등교육과정에 초등의 심리화 과정이라는 이야기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도 초, 중, 등 선택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모든 교과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과도 초등의 통합이라는 특성들을 굉장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제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총팀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기존의 사회과의 전통적인 세 영역,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들의 지분 싸움, 아니면 그게 중등에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너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등사회과, 중등사회과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초등은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삶에 관련된 것들,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게 초등사회과 역할이고, 중고등은 기본적인 초등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각 학문 영역에 깊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초등사회과에서 문제되고 있는 학습량의 과다와 수준 부족들, 그다음 지역화 관련 자료 및 지원 부족, 역사 영역의 학습량 과다, 수업을 위한 교사 학습자의 부족,
체험 및 독서 관련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수동사회과는 아까 말씀드린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량의 적정화해서 성취 기준을 5, 6학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고 드디어 달성됐다. 근데 그 줄이는데 너무 힘을 쏟는 동안 그 내용에서는 좀 부적절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다음 교육과정에 개선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5, 6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으로 성취 기준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적합성 높은 내용식의표는 그 여러 가지 그 표를 만들어서 현장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내용식의 범주는 뭐 총론팀에서 지식의 가정기는 가치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고, 민주시민을 위한 시민교육 노선을 반영했다. 그래서 각 영역별 중점을 보면 지리 영역은 탄력적인 환경확대법을 적용하되 좀 생활 경험 중심으로 갔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사업들을 위한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지리 지식을 토대로 좀 더 살기 좋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그런 쪽으로 지리 영역이 개발됐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영역은 중복된 개념이나 개념 혼란의 성취 기준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도 반영을 했다. 근데 들키지 않아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갔고요.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역사는 굉장히 지금 많은 개선을 했다고 해서 역사 개념 중심으로 구성하고 연대기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그 내용이 생활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율적인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시를 주지 않았다. 성취 기준에. 그래서 다양한 교과서의 모습이 내용들을 선택할 수, PPT라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수업은 그 교육과정에 나온 것처럼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수업이 돼야 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토익토를 통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양이 줄여야 되고 결국은 양이 줄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세 번째 아까 뭐 이건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환경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과서의 방향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줬는데, 첫 번째는 사회과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서다. 그러니까 지금 2015 배전부터 사회과 교과 역량이 나타났고, 그런 교과 역량들을 교과서에서 잘 구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15에서 처음 교과 역량이 나타나니까 그 수업 과정 안에 이건 정보 활용 능력, 이건 창의적 사고력, 이건 비판적 사고력들을 굉장히 표시하는 게 있는데, 사회과 수업은 여러분 제 자신의 특성상 그렇게 따로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책을 나오는 해결책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창의적 사고가 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나올 때 비판적 사고가 발동하는 거고,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들이 개발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과 교과 역량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지만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서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을 함양할 때는 사업과 연계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그러면 사회과의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학습자 주도성 면역, 아까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그 다음에 학습 주도로 가는데 그 학습자의 주도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지금 2015부터 2015 검정부터 기준 촉수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9가 굉장히 교과서 개발 기관의 편찬 기관의 융통성, 쉽게 말하면 체계 크기, 그리고
지필 쪽수들을 다 한창기관에 융통성을 두었는데 2015에서 그것을 딱 기준 쪽수라고 하는 기준 쪽수가 뭐냐면 교과서 쓸 때 그 기준 쪽수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외에는 교과서를 쓸 수 없도록 그래서 2015 국정에서 제가 기준 쪽수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응시했다가 제가 개발자로 확장되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35쪽을 3, 4학년에 줘서 굉장히 그때 3, 4학년 2099에서 한 160에서 180 정도 썼는데 135쪽을 주니까 굉장히 그럼 결국은 그 지필 쪽수가 줄어들면 예전에 겪었던 사회과가 교과서에 압축된 지식들을 넣어주고 교사하는 수업시간에 압축된 지식들을 아이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수업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5 검증할 때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좀 늘어났고 지금 2022년 좀 다 늘어나서 학생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내용들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습자 주도성을 육성할 수 있는 교과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선택 활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려면 지면들이 굉장히 더 줘야지만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하지만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적극 반영한 교과서. 아까 나온 것처럼 생태 전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반영한 교과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사회과는 사회적 현상도 다루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대전 천동 초등학교에 계십니다. 이윤정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동초 교사 이윤정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초등사회과 교과서 개발 방향을 잘 설명해 주셔서 초등사회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의 취지와 의도가 잘 전달되려면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집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학기를 통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일반 사회 영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 내용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었던데 현장 선생님들께서 정치나 경제 영역과 관련지어 어떻게 초등교과서를 구현해야 하는지 다소 생소해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교육 내용의 도입 취지나 방향 그리고 대략적인 집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리 영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의적 영역을 강화하도록 주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셨는데 정의적 영역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어떤 내용이나 활동으로 구현해 주실 수 있는지, 구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활동의 예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 영역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실 때 자율적인 재구성을 위해 서술 방식을 변경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기 교과서 집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교과서와 어떤 점에서 차별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학습량 과다와 수준 부적절 문제는 교육과정 배정 시기마다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내용 요소나 개념 혼란 성취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이 당연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장기간의 교과서 집필 경험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집필진 선생님들이 학습량 과다 수준 국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유의해서 집필해야 되는 부분이나 내용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반영된 그러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교과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집필진 선생님들이 좀 더 유의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냥 답변 주시고 이어서 프로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 질문한 걸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드리면 그 미디어 리터러시나 노동인공교육들은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교육 그 총론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세계적인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그냥 디지털을 소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영상 지도 예를 들면 그다음 역사에서 그 AR, VR을 통해서 그 실제 생활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교과서 쓸 때 좀 안내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 좀 아이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GD가 이번에 그 여기 입사분들이 많으시니까 GD가 이번에 굉장히 초중등의 그 내용을 굉장히 완전히 혁신해서 만들었어요. 그 혁신해서 만들면서 그 영향들이 초등까지 왔고 초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리적인 지식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그걸 우리 아이들의 삶과 관련시켜서 좀 해보자. 그래서 그냥 장소감에서 장소에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내가 각 장소마다 각 학생들이 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지만 예전에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2022에서는 그 장소들을 어떻게 좀 더 좋게 어떻게 좀 더 학생들이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까지를 지금 성취 기준에 넣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역사의 그 자율성 확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2015 개정에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은 가르치고 뭐 아니면 본초고왕 뭐 다 이런 여러 왕들을 닫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그 집필자들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교과서로 쓰라고 써서 결국은 나라를 빛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나 그런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로를 쓰지 않음으로써 교과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집필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역사 영역에서 굉장히 제가 이번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느낀 건데 단일성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성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여러 명 중에서 그냥 어떤 특정인을 그렇게 가로주면 그 사람만 다루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업도 마찬가지 그 부분들을 집필자나 교사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런 자율성의 부분들을 다 가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습량의 학습 내용의 수준과 과다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 부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3, 4학년은 2개 정도 줄인 게 뭐냐면 3학년, 4학년하고 1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6개, 6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5개, 5개, 6개, 6개 이렇게 정한 거고 그 다음 5, 6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을 하려면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해서 거의 5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취균수를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성취균수를 또 총론팀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2개를 또 하나로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그 성취 기준당 그 학습량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하나를 두 개를 줄여서 하나로 되는 것을 막고 그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함께 하려고 노력해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교육관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학습 내용을 줄이는 거, 성취 기준을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그 줄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두 성취 기준이 똑같은 무게가 가져야 되는데 무게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지필자들이 좀 성취 기준이 좀 무거우면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배정하고 좀 성취 기준이 좀 적은 것은 내용이 좀 적은 것은 좀 시간을 줄여서 하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2022 개정 이거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성취 기준을 줄인 것만도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의 세 영역인 지리, 역사, 일반사의 그 각자의 영역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통합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통합은 내보면 1에서 100까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통합을 어떤 걸 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부르는데 1에서 100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의 통합 성취 기준, 개념주, 주제중심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되면 다음 교육과정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하면 좀 초중등이 좀 구별되면서 아까 말씀 중등의 초등 식민화가 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회적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조대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지려고 하니까 그때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시민교육도 지금 굉장히 아시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가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 생태전환교육도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래서 이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교과서 집필 경험까지 신 분도 많고 또 검정기관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셔서 혹시 뭐 코멘트나 추가적인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죠? 네.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기다리는 중에 유튜브에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대표자님께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사회 교과서 개발 방향이 현 검인정 반행 체제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대답이 가능하시면. 2015 검정에서 초등사회과에 11개 출판사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과학은 11개 출판사 똑같이 출원했는데 4개씩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7개가 현장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사회과는 11개 내에서 11개가 다 선택을 합격해서 11개가 선택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출판사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지금 2022에 지금 막 출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몇 개 출판사가 지금 포기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검정 체제와 관련해서 지금 2015하고 2022하고 별 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가 그 정보를 제공하고 2022 개정교육과는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기준적 수들을 좀 더 줘야 된다. 지금 155쪽이거든요. 그래서 한 180에서 한 200쪽 정도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적수를 늘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사회과 탐구를 부활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2009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9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사회와 사회과 탐구를 따로 주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 권로 엮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와 사회과 탐구를 묶었습니다.
근데 묻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2009 개정에서는 교육부에서 편찬기관에 모든 것들을 일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따로따로 있을 때 사회과 100쪽, 사회과 탐구가 100쪽 정도 한 200쪽 내였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3, 4학년 한 170쪽 정도, 5, 6학년 한 200쪽 정도 만들어서 충분히 그게 가능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국정에서 제가 책임자를 했지만 제가 프로젝트를 낼 때 기준촉사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편찬상의 위점에 기준촉사 있었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한 거 했는데 제가 저거로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해서 가보니까 기준촉수가 있어요. 135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 135쪽 하면 지금도 사회과 수업에 요약 압축해놓고 그것들 풀어내는 수업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준촉수가 기준촉수를 180도에서 한 200 정도 늘려주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방안인데 더 가능하다면 예전처럼 사회과 탐구를 부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회과 탐구 지금 현장에서 수업할 때 막 학습들을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 인쇄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과 탐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 그런 소모전은 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검정도 다양한 11개 교과서가 지금 나와서 5학년 선택을 받았고 다양한 교과서 나오면서 선생님들 좀 수업을 좀 연구한 건 아니면 수업을 할 때 좀 더 나은 면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좀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하고는 별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한두 분 정도만 코멘트해 있습니다. 예, 정무선 교수님. 마이크 되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춘 선생님 제가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다 이해가 됐어요. 납득이 다 됐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참 잘해주셔서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코멘트도 있고 이렇게 질문도 있는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과는 민주시민 양성교육이잖아요. 근데 민주시민 할 때도 민주성, 갖춰야 될 민주시민의 자질이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계속 달라져 갔죠. 아까 우리 세계시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 됐으니까 세계 시민성의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다 달라진 거고 지금 논란이 되는 그거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거라서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민주시민 안에 다 포함되는 거라서 그건 별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탐구 부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사회과 탐구를 없앤 장본인인데요. 제가 그때 책임졌을 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과들끼리 서로 자기 영역 확장하느라고 막 그런 걸 만들어요. 부교재 같은 거를. 근데 그건 아니다. 이제 아까 설치 기준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이게 또 늘어나면 이게 만들어지면 또 선생님도 또 가르쳐야 되니까 또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그건 이제 지금 우리 교육과정 개발하시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고민해야 될 것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출판사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지금 느끼는 거지만 이제 학생들이 다 1인 1 태블릿 전자교과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분량 아까 쪽수 말씀하신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디지털로 제공하지만 또 들어가면 클릭 한번 하면 또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쪽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향후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 개발 방향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이건 약간 부수적인 건데 아까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 그래. 제가 이수신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죠. 그렇지만 이수신 장군을 공부하는 우리는 절대 나는 이수신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너무 위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그러면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시대 때 시민은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둬야지 그동안 우리는 왕들 얘기만 하고
예, 서민들의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잠깐 예를 드셨지만 지리 교육에서 혁신적인 지도를 했다는 건 마찬가지고 이 역사에서도 좀 완전히 관점을 좀 바꾸어서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뭐랬나? 우리 민족 그런 관점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 생각만 해봤는데 어쨌든 한지훈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코멘트 하실 분 한 분 더 계신가요? 예, 저희 예. 아유,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교수님 말씀 그 자연과 탐구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구분고시에 대한 그 행정 요구가 됐어요. 지금 이제 사회과도 뭐 사회하고 지리하고 분리하냐 그리고 지금 예시대 국회 의견수렴이 21일까지예요. 12월 20일. 그게 끝나면 이제 의견수렴 해가지고 고시하면 검정 국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사회과 탐구대에서 보완해서 저도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3, 4학년 보완하면 또 사망 사학년 지역화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또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촉수만 좀 늘려주고 그런 문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 교수님이 그 디지털 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2003년도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등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 ARP를 다 넣고 지금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넣으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디지털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정 체제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좋은 디지털 교과서가 책당 한 끼당 한 3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교육부는 3분의 1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개발비. 그래서 지금 검정 체제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있어서 지금 개발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2015 국정 때도 제가 어느 정도면 디지털 교과서가 2009 개정 때보다 2015 개정 때 6년이 지난 다음에 더 적은 주는 거예요, 개발비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냐고 보니 교육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찬반들이 너무 첨예하다. 그래서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금액만이라도 까온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 찬반이 너무 많고 지금 교수님 잘 아시는 대로 디지털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이기 때문에 원판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1필씩 가니까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하려면 다른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는 혼자 공부하기엔 정말 최고의 교과서예요. 그냥 좀 넘기면서 쭉 하면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디지털 교과서 다시 개발했지만 예를 들면 한 차시에 10개의 지원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이 10개의 지원 자료들을 교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제가 6개만 사용할 수 있고 6개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6번이 먼저 나오고 3번이 나오고 1번이 나와야지만이 디지털 교과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바꾸는 건 그냥 쭉쭉쭉쭉 늘리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 기관의 업체에게 제가 물어봤고 이거 되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가 원판 불변의 법칙이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타입 교과서는 다른 자료들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 기능들을 링크 기능들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링크 기능들 줄 경우 정부 기관도 주소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개인 주소는 계속 바뀌어서 계속 알 수 없습니다가 나오니까 링크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신 디지털 교과서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원판 불변의 법칙을 깨워져야 되고 디지털 교과서만의 그런 방향도 좀 제가 볼 때는 성립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역사교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초등 역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교육도 일환이라는 것을 요즘에 굉장히 생각하시는 역사교육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고 그래서 지금 정석은 이번에는 생활사교육, 왕을 배우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각 시대별로 다르게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곳으로 전환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사 교육에 대한 연구도 비천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과서가 2021보다 훨씬 더 2022의 교과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국제사 생활사를 가고 있는데 현장의 선생님들은 옛날에 추억에 크게로 젖어서 통사로 가르치는 생각하니까 띄엄띄엄 가르쳐야되는데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각들을 좀 바꾸고 지금 역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또 논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교육과정 색깔하시느라 고생하신 함신우 교수님 그리고 토론하신 윤정쌤 감사드립니다. 10분 말씀입니다. 10분.